안녕하세요. 수업을 디자인하고 이야기 나누는 특수교사입니다. 오늘은 일상 수업 디자인으로 내 수업 살리기 프로젝트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해 교수학습 목표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취기준 재구조화란 국가 수준에서 정해진 성취기준을 교실 상황, 학생 특성, 교사 의도에 맞게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바로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있는 내용 요소는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성취기준 재구조와 유형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성취기준이 한 개일 때는 분할하기, 추가하기, 덜어내기, 대체하기와 같은 방법이 있고, 성취기준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연결하기와 압축하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교사가 맞춤형 학습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취 기준을 재구조하기 앞서서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 요소를 빠뜨리지 않거나 또는 훼손하지 않고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그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취기준을 잘못 건드리면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핵심 내용을 나도 모르게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덜어내기, 대체하기를 사용할 때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의로 덜어내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한 내용이 그 성취 기준의 핵심인 내용 요소가 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를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취 기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추, 덜대, 연합, 성취기준 재구조와 유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수업의 교수학습 목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유형별로 개념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분할하기인데요. 예를 들어 성취기준이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분할하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성취기준을. 간단하죠.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분할하기입니다. 두 번째, 추가하기입니다. 추가하기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그대로 사용해주고 교사의 의도에 맞게끔 다른 내용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례를 통하여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원리를 설명한다라는 교수학습 목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덜어내기입니다. 덜어내기의 효과는 수업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줘서 특정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시로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적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그런데 뭘 덜어냈을까요? 네, 사회, 정치적 특징을 덜어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성취 기준이 굉장히 심플해진 학습 목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한다라고 교수학습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번째, 대체하기입니다. 대체하기 예시를 보시면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체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그런데 교실 상황이나 어떤 교사의 수업 의도에 따라서 가정과 지역 사회를 뭘로 바꿨죠? 학교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교수학습 목표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취 기준이 2개 이상일 경우에 교수학습 목표를 만드는 연결하기입니다. 연결하기는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 나의 몸을 단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두 기준을 연결하여서 나의 몸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하나의 학습 목표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취 기준이 2개 이상일 때 재구조하는 방법 중 압축하기입니다. 이 압축하기는 보시면은 두 기준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의 종류를 조사한다. 자연재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래서 공통점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압축한 학습 목표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라고 해서 새로운 교수학습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학습자가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하고 반복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알아봤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수업할 성취 기준을 가지고 직접 재구조와 유형에 맞게끔 교수학습 목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구조화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내용 요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성취 기준이 하나일 때 첫 번째 재구조화 유형 분할하기입니다. 수업할 성취 기준은 고등학교 과학 네 번째 영역의 두 번째 성취 기준이네요. 자, 내용 체계. 교육과정 강론에 있는 과학의 내용 체계의 동물과 식물 영역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이미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찾냐면요. 12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찾으세요. 내용 요소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04는 우리 성취 기준 코딩 번호 해독하기에서 배웠죠. 네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동물과 식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이 네모 안에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등학교 과학 네 번째 영역의 두 번째 성취 기준이네. 그러면은 내용 요소도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니까 그냥 내용 볼 필요 없이 순서대로 찾으면 되겠네. OX, X, X입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 요소가 성취 기준과 1대1로 매칭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의 위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내용을 읽으시고 이 성취 기준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 요소를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내용 요소 확인했어요. 식물의 성장입니다. 내용 요소 확인했고요. 이제 수업할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재구조화해 보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이 굉장히 길죠. 이 성취 기준을 의미 단위로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의 교수학습 목표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성취 기준이 하나일 때 추가하기로 재구조하는 유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뭐 해야 된다? 내용 요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5, 6학년 실과의 네 번째 영역이네요. 자, 네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 체크. 그 다음에 5, 6학년 학년군 찾으세요. 교차하는 지점에서 찾아주시는데 보시면은 6번째 성취 기준이에요. 6번째.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6번째 소프트웨어 이해네요. 관련이 있나요? 관련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요. 대충의 위치를 보시고 요쯤이겠구나 읽어보니까 수송수단의 안전 관리가 바로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라는 것을 내용 체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는 수송 수단의 안전 관리예요. 근데 추가하기로 재구조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시면은 자전거의 구송 요소와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예요. 그럼 재구조화에서 만들어진 교수학습 목표는 띠리링 킥보드가 들어갔네요. 요즘 아이들 킥보드 많이 타죠.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타는 킥보드도 함께 수업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가하기를 통해서 재구조화했습니다. 내용 요소 훼손했나요? 아니죠.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조화된 성취 기준은 괜찮습니다. 자, 성취 기준 하나일 때 덜어내기로 재구조화하는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수업할 성취 기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내용 요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세 번째 영역이네요. 세 번째 영역 측정입니다. 측정. 측정에 5, 6학년 찾으세요. 찾아서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측정의 5, 6학년 내용 요소가 임의 단위, 길이, 시계와 달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보시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세 번째 영역의 다섯 번째 성취 기준인데 내용 요소는 세 개예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매칭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계와 달력이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구나 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덜어내기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수업할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세 번째 영역의 다섯 번째 성취 기준이에요. 내용 요소는 시계와 달력이었고요.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 요소. 한번 어떻게 재구조화됐는지 볼게요. 시계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시각을 몇 시 30분으로 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네, 몇 시 30분을 덜어냈습니다. 덜어내서 재구조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내용 요소가 훼손이 되었을까? 아니죠.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시계와 달력이라는 어떤 큰 범위의 내용을 내용 요소로 정해줬지 꼭 몇 시 30분을 가르쳐야 한다라고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실 상황과 학생 수준에 따라서 교사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재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한계일 때 대체하기를 통해서 재구조화하는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수업할 성취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요소 확인해야 합니다. 9. 중학교 체육 두 번째 영역 도전 도전의 두 번째 성취 기준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빠르게 달리기 헤엄치기 요건 딱 맞아 떨어졌네요. 헤엄치기 내용 요소 헤엄치기 확인했습니다. 대체하기를 통해서 재구조하는 사례 살펴볼 텐데요. 앞서 살펴봤다시피 내용 요소 헤엄치기입니다. 성취 기준은 물 속에서 자유형과 평형 동작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체육 수업 해보신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물속에서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교실 상황을 고려해서 물속을 매트 위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한다라는 이 문장을 헤엄을 친다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매트 위에서 자유형과 평형 동작으로 헤엄을 친다라고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자, 내용 요소 헤엄치기 전혀 손상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성취 기준도 교수학습 목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취 기준이 2개 이상일 때 연결하는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개의 성취 기준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하나의 목표로 만드는데요. 이거는 교과 내 통합도 되고요. 교과 간 통합도 가능합니다.
내용 요소는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이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국어 두 번째 영역인 읽기의 세 번째 성취 기준과 다섯 번째 성취 기준이에요. 횡적 연계 안에 있는 성취 기준이네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낱말을 읽는다. 안내판과 표지판의 기호와 글자를 읽고 의미를 파악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한 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안내판과 표지판의 글자와 기호를 읽고 의미를 파악한다 라고 해서 연결된 교수학습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교과의 성취 기준을 연결해서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요소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네요. 근데 하나는 국어고 하나는 사회입니다. 자, 이것 역시도 횡적 연계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겠죠.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내용을 말한다. 이웃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설명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했죠? 네. 이웃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내용을 말한다 라고 해서 연결시켰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교과 간의 횡적 연계상의 성취 기준을 연결하면 수업에 여백이 생깁니다. 보시면은 보기 좋은 예로 각 다른 교과인 통합교과,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이 각각의 교과를 내용 요소별로 수업을 따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의 차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서로 연결된 성취 기준을 찾아서 이 세 개를 연결한다면은 수업 시수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겠죠. 그 여유에 나만의 색깔이 담긴 수업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취 기준 재구조와 유형 다 살펴봤습니다. 성취 기준이 하나일 때는 분, 추, 덜, 대, 분할하기, 추가하기, 덜어내기, 대체하기, 두 개일 때는 연, 압, 연결하기, 압축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재구조와 유형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딱딱 정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수업 설계 과정에서는 이 여러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서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과정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사의 의도에 맞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교수학습 목표로 만드는 거는 일상 수업 디자인의 첫 걸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할 때 교사가 범하기 쉬운 실수, 그것과 또 해결법,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성취 기준의 본질을 훼손한 상태에서 교수학습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성취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대체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그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번거로우시더라도 강론의 내용 체계 상에 있는 내용 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재구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재구조화가 이제 실수로 꼽힙니다. 학생의 수준에 비해서 성취 기준이 재구조화하고 나서
과도하게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재구조화 하시기 전에 학습자의 수준과 수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전 과제를 제공하는가를 기준으로 나의 성취 기준 재구조화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교수학습 목표를 만들 수 있는 6가지 방법과 분주덜대 연합 6가지 방법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수학습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초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